안녕하세요. 퀵북스 온라인 강의를 맡고 있는 케빈 최입니다. 엑서사이즈 7에서는 고정자산 (Fixed Assets의) 구입, 그리고 구입에 따른 론, 그 후에 모기지 지불에 대한 것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7의 첫 번째 문제. 12,500불 퍼니처를 오피스 디팟에서 사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하셔야 되죠? 플러스 뉴, 벤더에서 익스펜스, 크레딧 카드로 구입하면 무조건 익스펜스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구입을 했어요. 오피스 디팟에 가서 샀습니다.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페이먼트 메소드는 비자. 카테고리는 퍼니처. 혹은 이름이 비슷한 걸로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마운트는 12,500불. 지점은 뉴욕. 이렇게 간단한 퍼니처를 사고 이거는 한 번에 돈 다 내고 끝내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나의 상거래에 3개 이상의 어카운트가 관련되어 있거나 부채가 포함된 거래라면 제네럴 레저 총계정 원장에 속해 있는 제네럴 저널 분계일지에 입력해야 합니다. 플러스 뉴 메뉴에서 other 저널 엔트리 분계장부 기입을 사용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부동산 구입을 한다면 3개의 어카운트가 관련됩니다. 부동산, 고정자산 (Fixed Asset), 그리고 계약금, 은행잔고 (Asset), 또 은행 부채 (Bank Loan, Long-Term Liability입니다. Fixed Assets의 구입은 실제 회사의 사업을 위한 경비이지만 구입한 해에 100%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해준 고정자산의 수명 횟수로 나누어 매년 일부분씩 경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트럭을 샀는데 전부 다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다 론으로 샀어요.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뭐 당연히 고객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익스펜스를 하자니 이거 지금 경비로 다 나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수표 발행한 게 없어요. 엔터빌 무슨 물건 회사에서 상품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락 같은 걸 론을 끼고 왔을 때 수표 주고 왔다면은 수표 주고 다 샀으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체크로, 크레딧 카드 주고 다 샀다면 익스펜스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론으로 다 사오셨다면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럴 때를 어떻게 하느냐, other 컬럼에 가면은 저널 엔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널 엔트리는 일지예요. 일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 저널 엔트리는 한국말로는 분계장부라고 그럽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눠서 쓰는 장부. 그래서 같이 저널 엔트리를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저널 엔트리에 갔더니 날짜가 있어요. 첫째. 어떤 분들은 저널 엔트리를 날짜를 넣어서 2022-0702 뭐 A, B, C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어카운트에 가서, 자, 추록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카운트에 가서 add new를 하고, 여태까지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타입은, 어카운트 타입은
이렇게 한 해의 경비 처리를 다 못하는 거. 자동차가 우리한테 직접 돈 벌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해서 경비는 경비인데 금년에 다 처리 못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fixed asset,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지만 타입은 fixed asset이에요. 디테일 타입은 가서 클릭을 해봤더니 뭐 빌딩 같은 것들도 있고, 저 밑에 가면 vehicle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다. name은 우리가 여기다가 자 truck, Ford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대라면 여기에다가 라이선스 넘버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써주셔야 될 것이고, 디스크립션에는 라이선스 넘버, 뭐 빈 넘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써주셔야 되겠죠. Save and close. 그랬더니 트럭 포드라는 것이 fixed asset으로 생겼습니다. 저널 엔트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하던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숫자를 적어 넣는 칸이, 어마운트 넣는 칸이 두 개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한 칸만 채웠으면 됩니다. 수표를 1000불 발행했어요. 예, 그럼 1000이라고만 쓰면 끝. 크레딧 카드를 120불을 사용했어요. 그럼 120이라고 쓰면 끝. 인보이스를 총 1000불어치 끝. 어마운트 쓰는 칸은 항상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리 두 칸이 있는데 데비트와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생각을 하면 뭐 크레딧은 좀 포지티브한 것 같고 데빗은 마이너스한 것 같지만 이 이름에 전혀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트럭, 재산, 모든 어셋, 픽스드 어셋이든지 은행이든지 뭐든지 그건 금액이 늘어나면 데빗 칸에 집어넣는 것은 금액이 늘어났던 얘기는 어저께 추럭이 없었던 것이 오늘 추럭을 가져왔으니까 재산이 늘어났죠. 추럭이라는 재산이. 그래서 그거는 데빗 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4만 불 그러고 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칸에 가서 이게 두 칸 적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한 줄을 꼭 더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널 엔트리는 미니멈으로 두 줄이 꼭 필요해요. 추럭이 새로 왔는데 거기 뭐가 따라왔어요? 추럭 빚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세이브를 해버리면요. 잘못됐다고 세이브를 아예 안 해줍니다. 이렇게. 왜? 여기가 한 칸은 4만 불, 한 칸은 제로니까. 그리고 자기가 체크해줘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칸에 가서 여기에는 뭘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동차 때문에, 추럭 때문에 가져온 론 어카운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채 어카운트.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부채이기 때문에 어카운트 타입은 여기에 가서 보면 라이어빌리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우선 쉬운 거는 long-term liabilities. 장기 부채예요. 장기 부채는 뭘 뜻하느냐? 최소한도 1년 이상에 걸쳐서 12달 이상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부채는 우리가 long-term liabilitie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current liability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를 뜻해요. 추럭은 우리가 40개월에 걸쳐서 갚을 겁니다. 그래서 long-term liability를 고르겠습니다. 모든 부채는 not payable입니다. 그런데 other long-term liability를 고르실 수도 있고 shareholder not payable은 이거는 주주들, 주식회사의 경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other long-term liability는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long-term liability는 무조건 다 long-term liability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 은행 빚을 쓰실 때 집을 사든 사업적이라든 항상 노트 페이어블 약속 어음에 사인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트 페이어블 골라 놓으시고 이름은 노트 페이어블은 노트 페이어블인데 우리가 추락 때문에 온 거니까 추락 론 뭐 포드 사려면은 뭐 포드 파이낸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론 넘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써 놓으시면 됩니다. Save and Close. 여기 어카운트를 채우니까 여기 4만 불을 자동으로 채워뒀습니다. 그리고 밑에 4만 불, 4만 불. 자, 이 론은 어떻게 갚느냐? 예를 들어서 메모에다가 뭐 40번에 걸쳐서 1,050불씩 갚는다. 이런 거 같은 걸 디스크립션에 메모처럼 쓰시면 돼요. 클래스는 이 추럭은 우리가 LA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LA로 하겠습니다. Save and Close 하시고 7월 4일 부동산을 하나 구입합니다. 올림픽 센터라고 불리우는 부동산을 550만 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텍스 빌에는 랜드가 30만 불, 즉 30%, 빌딩이 70만 불, 70%로 나와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는 240만 불을 111 구좌에서부터 와이어했습니다. 에스크로 피 18,000불, 이 에스크로 피는 부동산 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트랜스퍼 텍스 역시 이것도 부동산의 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프로퍼티 텍스는 금년에 냈으면 그것은 금년도 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걸 피도 역시 부동산 구입 때문에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부동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인슈어런스를 냈다면 인슈어런스는 당해의 익스펜스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도에 인슈어런스를 7월 달에 해서 6개월인 금년도고 나머지 6개월은 내년도에 간다고 하면 50%씩 나눠서 인슈어런스의 50%만 금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7의 네 번째 문제는 프로퍼티를 550만 불을 주고 삽니다. 그것도 아까 추럭과 같이 똑같이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하셔서 other에서 저널 엔트리를 합니다. 데스크탑 버전에는 제너럴 저널 엔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널 엔트리를 하는데 7월 4일 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는 커머셜 프로퍼티는 땅값과 건물값, 임프루브먼트라고 부릅니다.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 랜드는 100년이 가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550만 불에 사는데 올드 텍스빌은 랜드 30만 불, 빌딩 70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총 100만 불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부동산에서 커머셜 프로퍼티는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도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improvements, 건물은 여러 해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구분을 해서 장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트에 가셔서 add new를 하시고 어카운트 타입은 당연히 fixed asset입니다. 디테일 타입은 여기 buildings가 있습니다.
improvement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buildings라 그러면 보니까 뭐 빌딩에서 우리는 이름을 올림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에는 당연히 자세한 이름들을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save and new 계속 더 몇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ix the sets 요번에는 land부터 만드세요. 랜드 올림픽 또다시 save and new 한 번만 클릭하세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서 가져오는 론을 여기에서 어카운트를 만들겠습니다. 부채. long-term liability죠. 디테일 타입에 가서는 not payable. 그냥 not payable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loan 올림픽 센터 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림픽 센터를 사면서 빚을 진 것은 우리가 디스크립션에다가는 론 넘버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ABC뱅크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더 만들 게 없으니까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카운트에 가서 올림픽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빌딩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빌딩 올림픽을 하시고. 자, 요번에 우리가 산 것이 30% 옛날 비례 보니까 30% 정도가 땅값이고 70% 정도가 부동산 가격이에요. 임프루브먼트, 건물 가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도 그 계산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면 아까 추록도 여기 대비 칸에 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70%니까는 385만 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칸에는 랜드. 랜드인데 올림픽 랜드. 그냥 땅 아무거나 할 필요 없이 올림픽 랜드로 해서 300. 그랬더니 자동으로 자기가 385만 불 데비트 칸과 크레딧 칸을 맞춰주려고 자꾸 합니다. 근데 실상 우린 땅도 없던 재산이 생겼어요. 얼마? 165만 불. 그럼 여기 이쪽 칸에다가 옆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이건 무시하시고 165만 불 그러고 쓰세요. 그 다음번에 밑에 칸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쪽 거는 없어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다 집어넣을 것은 에스크로 피입니다. 에스크로 피는 IRS에서 당신이 그거를 금년에 다 경비 처리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에스크로 피는 부동산 원가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에스크로 피가 우리가 18,000불 들었어요. 그러면 디스크립션 메모처럼 생각하는 데다가 여기다 이 돈이 왜 18,000불은 따로 들어갔느냐? 에스크로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리걸 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카운트는 빌딩 올림픽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고 리걸 피로는 6,000불이 들어갔어요. 변호사 비용. 그렇게 되면 여기는 로여 피라든지 리걸 피라든지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랜스퍼,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붙어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빌딩 원가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트랜스퍼 텍스가 11,200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또 부동산을 사면서 인슈런스를 했습니다. 인슈런스는 매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 비용 처리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슈런스, 프로퍼티 인슈런스를 넣으셔도 좋고 여러분은 그냥 인슈런스라고만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프로퍼티 인슈런스가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다 뭐 세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이름만 디스크립션에 써주시고 인슈런스는 5,480불. 그러면 이 인슈런스는 금년도에 경비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번에 프로퍼티 텍스를 또 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텍스도 여기에서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세일즈 텍스, 프로퍼티 텍스, 제 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아니면 그냥 텍스라고만 하셔도 좋고 2022년 첫 번째 트랜스퍼 프로퍼티 텍스는 매년 경비 처리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는 17,500 이렇게 계속 옆에 생기는 거는 계속 무시하세요. 우선 240만 불 다운페이를 했습니다. 이 빌딩을 사는데. 그래서 111 구좌에서 돈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111 구좌에서 재산이 생기면 데비트 칸에 쓴다 그러면 은행에 있던 돈이 없어졌으니까 반대로 돈이 줄면 내 재산이 줄면 이 반대쪽 크레딧 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지우고 240만 불을 써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와이어로 보냈어요. 그래서 와이어 to escrow. 또 밑에 칸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은행 론입니다. 론 올림픽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롱텀 프로퍼티. 그래서 론 올림픽 센터를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금액이 똑같도록 항상 맞춰주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적을 게 없고 그랬더니 뱅크 론은 315만 8,180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ABC 뱅크에다가 론을 얻었다. 클래스는 나중에 감가상각 때문에 LA를 프로퍼티라 빌딩 베이시스에 되는 건 다 LA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구별하지 마시고 랜드도 이렇게 다 해놔도 괜찮긴 해요. LA의 건물을 샀기 때문에 해서 LA. 랜드를 따로 한 것은 이건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했고 빌딩은 당연히 감가상각을 하니까 이쪽에 집어넣고 에스크로 피도 빌딩에 합쳐서 4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라고 IRS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로 넣고 리걸 피도 빌딩 구입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빌딩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원가로 들어가고 트랜스퍼 텍스도 마찬가지로 빌딩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슈런스는 매년 내는 것이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경비 처리가 되고 프로퍼티 텍스도 금년도에 경비 처리가 되고 와이어를 낸 것은 이 반대쪽에 쓰는 것은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은행에 있던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크레딧 칸에 썼고 론 올림픽 빚은 늘어나면 또 반대로 이 크레딧 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ABC 뱅크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록과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 달이 지나서
첫 번째 페이먼트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 추럭 페이먼트 원금 1,000불과 이자 50불을 수표구자 111에서 지불하겠습니다. 수표로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뉴 vendor check pay는 for the financial company입니다. 그래서 add new를 하시고 vendor에서 for the financial vendor를 등록합니다. 그렇게 하고 save 뱅크 어카운트는 111 구자 페이먼트 데이트는 8월 1일입니다. 자, 여기 카테고리 어카운트, 어느 어카운트 때문에 이 수표를 발행하느냐. 요번에 수표가 온라인으로 보낼 것, 페이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온라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온라인으로 카테고리에서 클릭을 하시면 만들어 놓았던 추럭 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럭 론 for the financial long-term liability 이곳에서 원금은 우리의 부채에서 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1,000불. 그 다음에는 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를 해서 보면 인터레스트 페이드 하고 인터레스트 earned 하고가 있습니다. 인터레스트 페이드로 하여도 좋지만 add new 인터레스트는 expense입니다. 타입은 expenses, 디테일 타입은 interest paid. 근데 이게 이번에 있는 interest는 추럭 때문에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럭 론 디스크립션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적었으면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인터레스트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추럭 론 때문에도 지불해야 되고 부동산 산 모기지 때문에도 지불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불해야 될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s sub account를 클릭하시고 interest paid 여기에서 가서 보면 모기지 인터레스트 같은 것이 미리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interest paid mother account 이걸 선택을 하시고 save and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interest paid 중에서 추럭 론 때문에 지불한 것은 우리가 50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1,000불은 부채를 갚은 것이고 50불은 interest expense, 경비 때문에 지불한 것입니다. 모든 인컴과 경비에는 클래스를 꼭 표시하셔야 되므로 이 추럭은 LA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LA 때문에 지불된 경비, 그래서 LA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클래스에는 LA를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안 적어 놓으셔도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금 부채 갚는 것은 인컴이나 익스펜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월 2일 날 역시 올림픽 센터를 구입한 론에 대하여 첫 번째 페이먼트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는 플러스 뉴를 하시고 다시 책, 또 역시 온라인으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은 체킹 111 부자에서 하고 페이는 ABC뱅크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면 되고 만들어진 것이 없다면 같이 벤더 타입으로 세이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일로 합니다.
카테고리.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이곳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커머셜 프로퍼티, 물론 집을 구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모기지에는 항상 프린시펄 파트가 있고 인터레스트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프린시펄 금액과 인터레스트 금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총액은 똑같더라도 두 개의 금액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론 컴퍼니나 은행에서부터 커머셜 프로퍼티를 인게이지 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모기지 테이블이라는 그 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www.hsh.com에 가면 무료로 어머티세이션 캘큘레이터 스케줄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는 론은 론이지만은 우리가 올림픽 센터 때문에 받은 론이니까 론 올림픽 센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달 스케줄에 가서 보니까 프린시펄은 7,683불 51센트. 그리고 이자, 모기지 이자도 역시 인터레스트하고 눌러보면 모기지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센터 때문에 낸 인터레스트를 별도로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expense interest paid 인터레스트이지만은 올림픽 센터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추록 론 때문에 내는 인터레스트, 올림픽 센터 때문에 내는 인터레스트, 또 다른 론이 있다면 각 론별로 경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 인터레스트는 13,159불 08입니다. 당연히 이 인터레스트는 LA에 있는 건물이고 LA 지점 때문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 인터레스트는 이 건물이 LA에 있고 LA 본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LA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론 올림픽 원가를 프린시펄을 갚는 것에 대해서는 이곳에 구태여 써주실 필요는 없지만 써놓으시고 이걸 확실하게 구별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론 페이먼트는 프린시펄과 인터레스트가 매달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모기지 테이블에서 꼭 정확하게 보고 구별하셔야만 됩니다.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9월 1일에서 추록 페이먼트 두 번째 페이먼트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뉴 vendors check 역시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페이는 Ford Financial 카테고리 마찬가지로 추록 론 추록 론 Ford Financial
어마운트는 1000불. 자동차의 경우에는 페이먼트가 프린시펄 그다음에 이자가 아예 픽스드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그 중에서도 추럭 때문에 페이한 거기 때문에 인터레스트 추럭 론 어마운트는 50불. 클래스는 LA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월 1일 날 페이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매달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매달 새로운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 밑에 있는 Make Recurring을 클릭해서 반복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Recurring Check 템플릿 네임은 for the loan payment. 스케줄드는 그날이 되면 직접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리마인더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unscheduled는 그냥 이 안에 가서 기억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번 찾으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리마인더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페이하니까 구태여 며칠 전에 지불할 필요가 없겠지만 메일링으로 보내신다면 여기다 닷새 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리마인드를 먼저 시켜주면 좋겠죠. 내는 것은 monthly. 그러면 first of every month. 스타트 데이트는 지금 오늘 9월 1일 날 지불하였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1일 날 지불을 하는데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스탑시킬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by를 클릭하게 되면 날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도록. after는 지금부터 38번이 지난 다음에 왜냐면 2번 페이를 우리가 했으니까 38번을 더 페이하고 나면 자동으로 스탑이 되어라. 수표 넘버는 온라인. 이렇게 하고 Save Template을 하시게 되면은 기억이 되어서 이 다음부터는 매번 수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세이브가 되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9월 2일 날 모기지 올림픽 센터 모기지 페이먼트 두 번째를 지불합니다. 역시 플러스 뉴 하시고 책 페이는 ABC뱅크 역시 111 구좌에서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여러분들 은행 밸런스와 제 은행 밸런스는 제가 다른 거 연습을 한 것 때문에 다르니까 신경 쓰지 마시도록 하세요. 9월 2일 날 카테고리 디테일에 가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론, 그 중에서도 올림픽 센터 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에 가서 보니까 두 번째 달에는 원금이 7,715불 52센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레스트 페이드에서도 올림픽 론 때문에 낸 인터레스트 론 올림픽 센터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도 스케줄에 가서 본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온라인이나 메일로 받아보시고 그걸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클래스에는 LA, interest to LA 이렇게 해서 save and close 하게 됩니다. 다시 10월 1일에서 추록 페이먼트 세 번째 페이먼트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동으로 기억을 시켜서 리커링 책을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되면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팅 기어를 가서 이곳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recurring transaction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0월 1일 날 리마인드를 해줄 수표 발행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10월 1일이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edit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use 하게 되면 수표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se를 클릭합니다. use를 하였더니 이렇게 책 온라인으로 발행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save and close만 하시게 되면 저절로 지불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 날 올림픽 센터 세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뉴 하시고 vendors check 이곳에서는 ABC뱅크 체킹 온라인 날짜는 10월 2일 론 올림픽 센터 세 번째에는 원금이 7,747불 67센트이고 인터레스트는 13,094불 92센트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반복을 시켜봐야 100% 자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Save and Close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Exercise 7 Fixed Asset 고정자산 추락이나 부동산을 은행 론을 가지고 샀을 경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좋아요를, 저의 다른 비디오를 보시려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